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의 요점을 짚어주는 영화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Part 3와 4의 고득점 꿀팁, 토익 엘스의 paraphrasing 방법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아직 이전 영상을 못 보셨다고요? 그럼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paraphrasing에 대한 깨알 팁들을 담은 토요 영어를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위에 링크 나가고 있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말이죠. 지난 영상에서 다룬 paraphrasing 방법을 역으로 적용해서 예리하고 효율적인 스키밍을 함께 훈련해 보려고 합니다. 파트 3 두 지문과 파트 4 한 지문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와 함께 스키밍 하면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끝까지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자, 32번 문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어떤 문제점을 언급하는가? 여기서 잠깐 여러분, 지금 주어 자리에 the women 이렇게 복수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듣게 될 이 지문이 바로 그렇죠. 3인의 대화 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자 2명과 남자 1명의 대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언급하는지에 집중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기를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paraphrasing 방법을 역적용하는 거니까요. 자, 그 점을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A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기 A번에서 A device is broken. 자, 기기가 고장이 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기기라는 이 단어 다소 개괄적인 표현의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device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바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기의 이름을 언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랩톱, 프로젝터 이런 것들이요. 전부 device로 바꿀 수가 있죠. 또한 우리 broken이라는 표현 역시 이제 잘 나오는 표현으로 우리 이전 영상에서 동의어 정리한 적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broken 또는 malfunctioning, out of order 이런 표현들로 바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 B번의 경우는 주소가 부정확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때 incorrect라는 것은 주소에 어떤 error, mistake,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보기 C번에서는요. Stage is messy. 무대가 지저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저분한 상태라는 것은 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자, 보기 D번으로 가보죠. 이번에는 a microphone. 여기서 여러분 마이크로폰이라는 것은 아까 보기 A번에 등장한 device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네. 자, 그러면 좀 더 A와 D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이 outdated라는 표현에 키워드를 맞춰주셔야 되겠네요. 이때 outdated라는 것은 구식인, 오래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동의어를 생각해 본다면 out of date 또는 old fashioned 이런 표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33번 문제. 자, 문제의 요점은 Ed Thompson이라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은가? 입니다. 여러분, 우리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는 유추해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러면 Ed Thompson이라는 이름, 그 주변에서 단서를 노려야만 합니다. 보통 이름이 언급이 되면요. 이 사람의 직책이나 혹은 신분이 이름 주변에 수식어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분이 속해 있는 어떤 부서나 회사 또 직업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죠. 자, 1번에서는요. 회계사라고 표기되어 있고 B번은 파티 기획자. 자, C번에서는 personnel이라는 것은
인사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인사과 부장, 보기 D번에서는 기술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때 우리가 most likely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자, 근무처로 단서를 언급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보기를 좀 훑어보니까 이 ed 톰슨이라는 분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가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번의 accountant라는 회계사는 어느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될까요? 그렇죠. Accounting Department에 속해 있는 분일 거고요. 그리고 보기 C번의 경우는 그냥 보기 속에 personnel이라는 표현이 제시가 되어 있죠. 또는 human resources 이런 인사과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보기 D번의 technical employee라는 것은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마도 maintenance department 혹은 technical support, 기술 지원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넘어가서 3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의 요점은 남자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는가? 자, 이 문제는 남자가 단서를 반드시 언급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직접 본인이 할 일을 언급할 텐데 제가 할게요 와 같은 표현을 노려 들어주셔야 되겠네요. A번에서는요. 장소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venue라는 표현은 행사가 열리는 장소를 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기 B번에서는요. 자, 구매한다, replacement equipment, 대체 장비를 산다, 구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equipment라는 표현은 우리 좀 전에 보기에서 확인했던 device와 동의어에 놓여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 다른 말로 바뀔 가능성이 또 보이고요. 보기 C번의 경우는요. 자, contact, 연락하다라는 것은 종종 좀 더 구체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전화를 하거나 팩스를 보내거나 혹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모두 contact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한 이때 employee, 직원에게 연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직원이라는 표현 역시 특정 인물의 이름이나 혹은 직책으로 바뀌어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보기 속에 employee 외에도 worker, coworker, colleague 이런 표현이 제시가 되어 있다면 지문에서 누군가의 이름, run in sales 혹은 곽대리, 김부장 이런 식으로 어떤 부서에 속해 있는 동료라든지 이름, 직책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기 D번을 확인해 보죠. 이번에는 자, 수리점에 물건을 보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건, 아이템이라는 건 역시 다소 좀 모호한 개괄적인 표현인데요. 자, 다른 말로 바뀔 만한 소지가 있는 그런 어휘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문제 세 가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까요? 항상 지문이 시작되기 전에는요. 문제 세 개를 다시 곱씹어 보면서 어떤 식으로 대화가 전개될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여자들이 어떤 문제점을 언급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 ed 톰슨이라는 분이 등장할 것 같은데요. 이분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마지막에 남자가 관련해서 제가 뭘 할게요. 이렇게 마무리가 될 지문입니다. 자, 들을 준비 되셨죠? 그러면 첫 대사부터 한번 쭉 문제 풀어보고 올까요, 여러분? 집중하고 문제 풀어보세요.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with three speakers. Thank you both for helping me set up everything for our boss's retirement party. No problem, Peter. Glad we could give you a hand. Yeah. There's one issue left to address, though. Right. It's that the stage microphone's no longer working. Oh, really? Shouldn't we call Ed Thompson? He's in charge of maintenance and repair tasks. I think he's on vacation and will return tomorrow. Oh, that's right. I'll get in touch with him as soon as he gets back. 자, 문제 잘 풀고 오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언급하는 문제점을 묻는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 건데요. 항상
첫 대사를 잘 들어야 이 전반적인 대화의 상황을 이해하며 출발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사람의 관계, 직업, 그리고 대화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늘 첫 대사부터 집중하고 들어주셔야만 해요. 자, 아마도 주제가 문제점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Thank you both for helping me set up everything for our boss's retirement party. 네, 지문 초반부 남자가 상사의 은퇴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걸 도와줘서 두 분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동료 간의 관계겠네요. 그렇죠? 세 사람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회사 직원들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은퇴 파티를 지금 준비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좀 더 들어보죠. 자, 여자들의 이야기에서 문제점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언급하는지 말이죠. No problem, Peter. Glad we could give you a hand. Yeah. There's one issue left to address, though. 자, 여기에서 신호탄이 등장하는 거죠. There's one issue left to address, though. 바로 이 부분.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one issue입니다. 여러분, issue라는 것은 problem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좀 남아 있어요 라고 언급하는 이 부분,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노려들어야 할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집중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 문제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It's that the stage microphone's no longer working. It's that the stage microphone's no longer working. 한 번 더요. It's that the stage microphone's no longer working. 자, 뭐라고 이야기했죠? The stage microphone is no longer working. 자, 마이크로폰 보기에 제시되어 있기도 했는데 무대의 마이크로폰이 no longer working.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기가 작동을 안 하는 것 토익 세상에서 아주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우리 이전 토요 영화에서 함께 다루어 본 적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32번 문제의 정답 선택할 수 있겠네요. 자, 여자들이 언급하는 문제점은 결국 마이크로폰, 마이크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즉 고장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이 마이크로폰을 어떻게 바꾸어서 표기해 두었죠? device로 바꾸어 표기해 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또 우리가 device, 마이크로폰이 동의어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보기 D번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문제 33번 Ed Thompson이 이제 등장할 차례인데요. 이어지는 내용 들어보세요. Oh, really? Shouldn't we call Ed Thompson? Ed Thompson 나왔어요. He's in charge of maintenance and repair tasks. He's in charge of maintenance and repair tasks. 자, he's in charge of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in charge of라면 그렇죠. 무엇을 담당하는 이라는 의미로 담당하는 업무를 이야기할 때 상당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자, 이때 Ed Thompson이 담당하는 업무를 두 가지를 언급했어요. 바로 maintenance and repair tasks. 자, 그럼 보수, 유지를 뜻하는 이 maintenance와 그리고 repair, 수리 작업을 담당을 하시는 분이 Ed Thompson입니다. 그러면 정답 선택해 볼 수 있겠네요. 이 Ed Thompson의 직업은요. 그렇죠. 바로 technical employee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technician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repairman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이분이 속해 있는 부서는 아마 maintenance department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야겠죠? 이제 남자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He's in charge of maintenance and repair tasks. I think he's on vacation and will return tomorrow. Oh, that's right. I'll get in touch with him as soon as he gets back. I'll get in touch with him as soon as he gets back. I will? 그렇죠. Get in touch with him 이었습니다. 여러분, 토익에서는 필요한 사람은 제자리에 없죠. 네. 또 이분, Ed Thompson, 이분 역시 지금 휴가를 가셨어요. 그래서 내일 돌아오실 거래요. 그래서 남자가 말하길 제가 get in touch with him. 그에게
연락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을 바꾸어서 보기에 표현이 되어 있었죠. contact라는 표현이요. 이번엔 동의어가 되는 get in touch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정답 선택해 본다면 보기 C, 이번에 contact an employee가 되어야 되겠죠. 이때 employee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요. 지문 중반부에서 계속 언급된 바로 그분, Ed Thompson. 아까 33번 문제 속의 Ed Thompson이 보기에서는 employee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번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Part 3 지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와 함께 스키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35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대화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인가? 주제를 묻는 GQ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문 초반부가 중요하겠고요. A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A번은 shipping update. 자, 여러분, shipping이라는 것은 선적 또는 배송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update라는 표현은 최신 정보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최신 정보. 그렇다면 뭔가 배송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네요. B번의 경우는요. 기상 보도라고 되어 있고요. 날씨 관련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보기 C번의 경우는 contract, 계약, negotiation이라는 것은 협상을 의미하죠. 그럼 뭔가 계약을 두고 협상한다는 내용이 나와줘야만 하고요. 보기 D번의 경우는 insurance policy, 보험 정책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번으로 내려가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아마 35번의 그 주제와 관련해서 이 문제점이 연결이 될 텐데 어떤 문제점이 등장할지 보기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회사는 does not have insurance,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험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험 제도에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가 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괜찮으시죠? B번으로 가볼게요. 자, 몇몇 items, 물건들이요. 배송이 되었는데 보기 B번의 포인트는 어디에 놓여져 있죠? 바로 wrong address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즉 잘못된 주소로 배송이 된 거니까 배송의 문제점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네요. 보기 C번으로 가볼게요. Poor weather conditions, 악천 후 안 좋은 날씨가요. postponement 하면 그렇죠. 우리 postpone 하면 미루다, 연기하다. 바로 그 단어의 명사형으로 연기, 지연을 야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토익 세상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잘 나오는 상황 중 하나, 토익 세상에서는 잦은 지연이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지연을 야기시키는 3대 원인 중 하나로 악천후가 나옵니다 라고 했었잖아요. 자, 이때 보기 속에 등장한 이 poor weather conditions라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문에서 바뀔 수도 있는데요. 안 좋은 날씨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heavy rain 가능하죠? 폭우 또는 heavy snow 폭설, storm이 또 토익에 많이 나오잖아요. 폭풍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다음 보기 가기 전에 postponement도 짚고 갈까요, 여러분? postponement이란 표현 보면 그렇죠. 머릿속을 스치고 가는 그 단어 delay가 떠올라야만 하겠죠. 자, 이번에는 보기 D 확인해 보죠. 몇몇 제품들이요 were damaged 손상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damage드라는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본다면요. 제품의 손상이 갔다는 것은 예를 들면 제품이 broken, 깨졌다거나 혹은 cracked, 금이 가 있거나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럼 다음 문제 37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왜 written notice, 서면 통지서를 필요로 하는가? 자, notice라는 것은 뭔가를 알리기 위한 목적의 어떤 문서, 통지서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written notice, 서면으로 지금 여자가 요청을 할 건가 봐요. 왜 여자는 이 written notice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A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timetable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 timetable이라는 표현은 그렇죠. 무엇의 동의어가 되나요? schedule
또는 itinerary 등의 동의어가 되죠. 그런데 이러한 일정표 혹은 일정을 adjust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adjust는 조정을 하다. 자, 동의어가 있다면 뭐가 떠오르세요? change 또는 revise, modify 등의 동의어들이 있겠죠, 여러분? 네. 자, 그럼 일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되었고 B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요청을 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compensation request라고 되어 있어요. 즉, 보상 요청을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보상이라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compensation이라는 표현은요.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받다 할 때 사용되는 보상입니다. 그렇죠? 좀 전에 아까 insurance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연결이 좀 되지 않나요? 보험회사? compensation? 보상? 참고로 토익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빈출 표현 가운데 하나인 이 reimbursement라는 표현 알고 계신가요? 네, reimbursement라는 표현은 상환을 의미하는데요. compensation과 reimbursement라는 이 두 단어는 공통적으로는 돈을 돌려받는 다는 점이 있겠지만 이 compensation의 경우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면 reimbursement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지출한 사비에 대해서 이제 회사 측으로부터 상환을 받는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인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기 C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notify, 알리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동의어가 있다면 뭐 inform이 있겠죠. 자, 그녀의 superior. 자, 여기서 이 superior이라는 표현 또 짚고 가야 되겠네요. 그녀의 상사, 상사를 뜻하는 이 표현 역시 다른 말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정답이라면 이 상사라는 표현은 좀 더 구체적인 직책 표현이 언급될 수가 있겠습니다. manager, director, supervisor 다 가능해요. CEO, president 모두 다요. 자, 그럼 그녀의 상사에게 changes, 변경사항을 알리기 위해 자, D번으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역시 inform이 나오네요. notify의 동의어가 되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겠죠. C, D를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내용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는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고요. delivery, delays가 되어 있네요. 자, 지연이 또 등장을 하네요, 여러분. 자, 배송 지연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자, 그러면 우리 역시 또 세 문제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주제를 묻는 문제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문 첫 대사를 잘 들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선 문제점을 묻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뭔가 제품하고 관련된 문제일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37번에서 여자가 서면 노티스, 서면 통지서를 필요로 하는 이유까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되셨죠? 자, 문제 한번 풀고 오시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 저와 함께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Good morning, Miss Potter. I'm sorry to inform you that your shipment has been delayed in transit. Really? I was expecting to receive it within the 2 weeks that was confirmed in our agreement. Well, there's a storm over the Pacific Ocean, so our cargo ship will not be able to sail until next week. However, we should be able to deliver it to you by the first week of next month. Sorry again for the inconvenience. Luckily, I have transport insurance. Could you please provide me a notice in writing? I'll need it when I negotiate with my insurance company about receiving some compensation for the delay. 자, 문제 잘 푸셨나요, 여러분? 모든 문제 맞췄나? 저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고 첫 대사 들어주세요. Good morning, Miss Potter. I'm sorry to inform you that your shipment has been delayed in transit. Really? 잠시 끊을까요? 여러분, 남자가 안녕하세요 라고 말한 후 I'm sorry to inform you that your shipment has been delayed in transit. I'm sorry to inform you that your I'm sorry to inform you. 대절 이하라고 알려드리게 되어서 sorry, 죄송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문제점하고 연결이 되는 시그널이 되는데요. 대절 이하의 어떤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your shipment has been delayed in transit.
that your shipment has been delayed in transit. 당신의 shipment, 당신의 배송품이 has been delayed, 지연이 되었습니다. in transit, 수송 중에 지연이 된 사실을 알려드리게 되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이렇게 딜레이 되는 상황은 정말 토익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정답 선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대화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고객에게 지금 이 배송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shipping update가 이 대화의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데 이 배송품이 지연이 된 것도 문제점이기는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 36번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들어보도록 하죠. Really? I was expecting to receive it within the 2 weeks that was confirmed in our agreement. 네. 자, 여자가 말하길 agreement, 우리의 계약서상에 확정이 된 대로 2주 내로 제가 그 제품을, 그러니까 선적을 받을 거라고 제가 기대했는데요. 여자 너무 실망스럽겠죠. 이런 상황 너무 짜증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좀 더 들어볼게요. Well, there's a storm over the Pacific Ocean, so our cargo ship will not be able to sail until next week. Well, there's a storm over the Pacific Ocean. 네, 여러분 역시 우리의 예상이 적중했어요. storm이라는 표현 들으셨죠, 여러분? 지금 이 Pacific Ocean에 폭풍이 지금 있어요. 즉 안 좋은 날씨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날씨로 인해서요. So our cargo ship will not be able to sail until next week. 네, 저희의 화물선이 not be able to sail,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는 되어야 비로소 항해가 가능하다. 이런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답 선택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문제라는 것은 무엇이 되는 거죠? 그렇죠. storm, 이 폭풍이라는 안 좋은 weather condition, poor weather condition이 바로 지연을 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정답 몇 번? 그렇죠. 잘 선택하셨습니다. C. 정답. 자, 이번엔 넘어가서 37번 문제의 단서를 기다려 보도록 하죠. 이제 여자가 이런 상황과 관련해 written notice, 서면 통지서를 요청할 겁니다. 지금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배송품이 지연이 된 상황이고요. 여자는 짜증이 많이 났을 거예요. 들어볼까요? However, we should be able to deliver it to you by the first week of next month. Sorry again for the inconvenience. Luckily, I have transport insurance. Could you please provide me a notice in writing? I'll need it when I negotiate with my insurance company about receiving some compensation for the delay. Luckily, I have transport insurance. 네, 다행스럽게도 저에게 transport insurance가 있어요라고 하네요. 여자에게는 이 운송과 관련한 그 보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가 요청합니다. 이때 문제 속 키워드가 나오고 있었죠? Could you please provide me a notice in writing? 자, 살짝 바뀌어서 지금 등장했어요. 문제에서는 written notice라고 했다면 지문에서는 키워드가 이렇게 paraphrase가 되어서 a notice in writing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글로 적어서 서면 통지서를 좀 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자가 이것을 왜 필요로 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I'll need it when I negotiate with my insurance company. I'll need it when I negotiate with my insurance company. 자, 저는 그것을 필요로 할 거예요. 제가 negotiate, 협상을 할 때요. 저의 보험회사와 협상을 할 때요. 무엇에 대해 협상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About receiving some compensation for the delay. 네. About receiving some compensation for the delay. 이 지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에 관해서 보험회사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통지서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정답 선택해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37번의 정답은 뭐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compensation이라는 표현이 보기에 그대로 표기가 다행스럽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보상을 요청하기 위해서 지문에서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협상을 할 때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보기에서는 make a compensation request 이렇게 표기를 해두었어요. 잘 맞추셨나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파트 4 한 지문 준비해봤어요. 저와 함께 또 스키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71번 출발해보겠습니다. 71번에서는 화자는 어떤 종류의 업체에서 일하는가?
자, 화자의 근무처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아마 이 근무처와 관련된 표현이 지문 초반부에 언급이 될 텐데요. A번부터 확인해 보죠. A번은 수리 서비스, B번은 배송회사, C 전자제품 회사, 보기 D번은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거겠죠. 또는 애플리케이션, 동의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한 것을 제작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직업, 근무처를 묻는 문제를 접근할 때 항상 회사 이름이 등장할 경우 이름 자체가 직접적인 단서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회사 이름을 잘 들여다보면 고유명사와 업종 및 분야를 나타내는 명칭이 함께 붙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업종과 분야명을 잘 듣는 것이죠. 이 점 기억해 두시고 잠시 후에 정답 잘 선택해 보세요. 자, 72번으로 가볼까요? What caused? 무엇이 배송의 지연을 야기했는가? 자, 또 딜레이 되는 상황인가 봐요. 자, 그럼 배송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날씨 이야기를 하려나? 자, A번부터 볼까요? A번은요, 운전사가 stuck in traffic. 지금 교통체증에 갇혀 있는 상태래요. 교통체증. 여러분, stuck 이라는 표현은 어딘가에 이렇게 꽉 끼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통량 때문에 stuck 되어 있다는 것은 교통이 혼잡하다,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떠오르는 표현이 있으셔야 돼요. 자, 보기 B번에서는요. 배송 트럭이요. malfunctioning, 고장이 났대요. 오작동하고 있대요. 이거 다 토익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 어떤 이유로 지연이 되고 있는 거지? C번에서는요. 자, error, 오류가 발견되었대요. D번에서는요. A high volume of requests, 아주 많은 다수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보죠. 73번입니다. 화자는 상품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자, 언급 문제는 단서가 늘 몇 가지만 등장한다? 단 한 가지만 언급이 된다. 기억해 주시고요. 보기 확인해 볼까요? 이 상품은요. 1-year warranty, 1년짜리 보증서가 있대요. 우리 보증서, 품질 보증서를 뜻하는 이 warranty는요. 보통 come with라는 표현과 함께 잘 어울려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품을 사면 1년짜리 보증서가 따라 나옵니다 라고 할 때 come with a 1-year warranty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기 B번에서는요. 상품이 cool area, 시원한 곳에 놓여져야만 한다. 바꿔서 말한다면 따뜻한 곳에는 둬서는 안 되는 그런 제품인가 보죠. 보기 C번에서는요. 상품이 some damage, 일부 손상이 좀 있대요. 손상되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죠. 금이가 있거나 혹은 깨졌다거나 하는 것들. 보기 D번에서는요. 상품은 오후에 도착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in the afternoon과 같은 이런 시간 표현은요. 다른 말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12시에서 6시 사이를 이 in the afternoon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3 p.m.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 표현이 언급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 문제 다시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할까요? 화자의 근무처를 묻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배송이 지연이 되는 상황인가 봐요. 근데 배송을 늦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이 제품, 배송되는 제품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제품 혹은 상품에 관해서 화자가 무엇을 말하는가 예요. 여러분 항상 파트 4는 지문이 시작이 되면서 소개 멘트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소개 멘트에 지문의 유형이 언급되니까요. 자, 이 지문은 어떤 지문 유형일지 저는 예측이 좀 되는데 여러분들은 예측이 되시나요? 자, 예측이 되지 않더라도 첫 소개 멘트에서 언급되는 지문 유형을 듣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 잘 풀고 오세요, 여러분. 가볼까요? Questions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message. Hello, Ms. Yukona. This is Harazuki calling from Winoco Electronics Corporation. I'd like to inform you that the delivery of computers you ordered will be delayed. Unfortunately, our driver called to say that he will be arriving late due to heavy traffic,
So instead of receiving your merchandise at the scheduled time of 11 a.m. today, it will not arrive until 4 p.m. If you have any further questions, feel free to call me at 555-0227. I apologize for the delay and appreciate your patience. 자,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여러분, 이 지문은 텔레폰 메시지 지문이었어요. 저는 예측했는데 여러분도 예측하셨나요? 네, 사실 너무 잘 나오는 출제 포인트들이 딱딱 보여가지고 지문 듣기도 전에 이 지문은 텔레폰 메시지일 것 같은데 뭔가 고객에게 이 제품의 배송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지 않을까를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첫 대사부터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Hello, Ms. Yukona. This is Harasuki calling from Winoco Electronics Corporation. 자, 지문 초반부의 고유명사 대잔치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특정 인물에 대해서 묻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람 이름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회사 이름은 중요하다고 했죠. Hello, Ms. Yukona. This is Harasuki calling from Winoco Electronics Corporation. Calling from Winoco Electronics Corporation. 네, 여러분, 위나코 이름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죠? 바로 업종을 나타내는 표현, Electronics Corporation 이라는 이 표현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드러났어요. 전자제품 회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정답 선택해 볼까요? 71번 문제 정답은 바로 전자제품 회사, 보기 C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사 이름이 직접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세요. 계속 가볼까요? 메시지의 목적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안녕하세요. 누구씨? 저 여기서 전화가 누구입니다.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 I'd like to inform you that the delivery of computers you ordered will be delayed. I'd like to inform you that the delivery of computers you ordered will be delayed. 네, 여러분 일단 문제를 통해서 지금 배송이 지연되는 상황인 건 우리 알고 있었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니까 주문을 하신 컴퓨터들의 배송이 지연이 될 것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주문을 한 거군요. 컴퓨터 배송이 지금 늦어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왜? 뭐 때문에 지금 지연되는지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어요. Unfortunately, our driver called to say that he will be arriving late due to heavy traffic. 여기 나오네요. Unfortunately, 문제점의 신호탄이죠. our driver called to say that he will be arriving late due to heavy traffic. 네, 뭐 때문에 늦게 도착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여러분? Due to heavy traffic. Due to heavy traffic. Due to 때문에요. 이유의 전치사 뒤로 heavy traffic이 단서가 됩니다. 여러분, heavy traffic이라는 것은 교통량이 매우 극심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congestion, 혼잡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보기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꾸어서 표현을 해 놓았나요? 그렇죠. 드라이버가 바로 stuck in traffic. 교통체증에 갇혀 있는 상태 이렇게 말을 바꿔 표현해 두었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어서 빠른 속도로 다음 문제로 내려가셔서 merchandise에 시선을 고정시켜 주시고 언급되는 단 한 가지 정보 듣는 데 집중해 주세요. So instead of receiving your merchandise at the scheduled time of 11 a.m. today, it will not arrive until 4 p.m. So instead of receiving your merchandise at the scheduled time of 11 a.m. today, 네, 여러분 호주식 발음의 성우였는데요. 우리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so instead of receiving your merchandise Instead of 라고 했어요. 뭐뭐인 대신에 당신의 제품을 receiving, 받는 것 대신에 근데 언제 받는 것 대신에 라고 했어요, 여러분. at the scheduled time of 11 a.m. today, 네, scheduled time이라고 했죠. 호주식, 영국식 발음의 scheduled 잊지 마세요. 자, scheduled time, 예정된 시간인 오전 11시에 받는 것 대신에 즉 그때는 받지 못한다는 거죠. 왜? 딜레이가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럼 언제 받는다는 거예요? it will not arrive until 4 p.m.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It will not arrive until 4 p.m. It will not arrive until 4 p.m. 이거를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은 오후 4시가 되기 전에는 도착하지 않을 거예요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Not until 시점은요. 언제가 되어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해석 팁이에요. 즉 대입해 본다면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도착할 겁니다.
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4pm이라는 건 결국 오후에 도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1am이라는 오전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던 이 제품이 오후 4시, 즉 in the afternoon, 오후에 도착할 거다. 보기에서는 이 4pm이라는 표현을 in the afternoon으로 바꾸어서 표현해 두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자, 오늘은 TOEIC LC Part 3 and 4의 paraphrasing 방법을 반대로 스키밍에 적용해서 지문의 내용과 흐름을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정답의 단서를 찾아가는 연습을 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저와 함께한 이 퀄리티 스키밍. 앞으로 문제를 풀 때 꼭 적용해보고 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키밍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시간 제한을 굳이 두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문제와 보기를 곱씹으면서 우리말로 소리내어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점차 익숙해지면 제한된 시간 동안 빠르게 눈으로 훑으면서 예리하게 스키밍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을 믿고 쌤을 믿고 조급해하지 않고 꾸준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화이팅! 그럼 저는 다음 영상을 또 열심히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토익 여정에 큰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RC의 꿀팁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쌤의 영상도 꼭 시청해보세요. 대명쌤이 여러분의 RC 점수에 대반전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바이!